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본능대학교 대표 김태흥 인사드립니다. 인간의 리더십을 본능으로 해석하고 한 발짝 더 깊이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틀러와 집단 동조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히틀러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독일 국민들은 그 히틀러의 광기에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전쟁의 광기로 몰아붙이고 그것도 부족해 유대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하고 이런 많은 전쟁 범죄에서 많은 국민들은 눈을 감거나 지지를 보내거나 아예 거기에 가담해서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리더십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이것이 국가 단위의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잘못된 리더십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독일 국민이 히틀러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배경,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절박함입니다. 그 당시 그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패전을 했습니다. 패전을 하고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맺는데 이 전쟁 배상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920년도에 독일의 1년 예산이 약 60억에서 70억 마르크인데 배상금을 1320억 마르크로 내라. 그것도 금을 기준으로 배상해라. 이게 어떤 의미냐? 현대로 해석해보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지금 500조가 좀 넘습니다. 간단하게 500조라고 봤을 때 500조의 약 20배 정도. 그러니까 5천조 1경원. 예, 1경원이면 이게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요? 12개인가요? 예, 500조의 10배면 5천조. 한 1경원 정도를 배상금으로 내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20년 동안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세금을 내면은 뭐 1인당 뭐 몇백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전쟁 배상금으로 이제 유럽의 승전국들이 독일에 청구를 해버렸던 겁니다. 독일 경제는 완전히 폭망을 해버리죠. 완전히 폭망을 합니다. 독일 국민이 너무너무 어렵고 막 그냥 독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궁여지책이죠. 궁여지책. 돈을 그냥 무진장 찍어냅니다.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요.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가지고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이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예를 들면은 빵 한 개가 1마르크였는데 이게 1000억 마르크까지 1000배가 뛰어버립니다. 1000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지금 한 1000원짜리 빵이 100만 원이 가는 것이죠.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나라들이 몇 나라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남미의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가지고 빵을 살려면 거의 리어카로 돈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데 이런 하이퍼 초인플레이션의 배경에는 바로 이 무분별한 화폐 발행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이렇게라도 찍어내야 전쟁 배상금이라도 갚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나라 경제를 스스로 망쳐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독일에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두 형제가 살았는데 한 형제는 한 동생은 맨날 술만 먹고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술만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술을 먹고 남은 술병을 그냥 쭉 모아놨습니다. 쭉 모아놨는데 형은
술도 안 먹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취직을 했답니다.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이 빵 한 개도 살 수 없는 돈이 돼버린 거예요. 빵 한 개도. 그런데 동생이 모아놓은 이 병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형의 월급의 몇십 배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 실물 자산을 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실물 자산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유업을 하면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의 금융업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가 무너지면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 사실은 그 원천은 유대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전쟁 배상금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워낙 절박하다 보니까 그 화살이 전부 다 유대인한테 가버린 겁니다. 이 절박함이. 그래서 이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에 국민들이 보낸 그 지지의 첫 번째 배경은 뭐냐? 바로 이 경제적인 절박함이 있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집단 동조의식입니다. 집단 동조의식이 어찌 보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히틀러는 독일 국민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독일이라는 깃발 아래 하나가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우리는 강해질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그 내면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우리는 전쟁도 할 수 있고 유태인도 죽일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으며 뭐예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일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그런 비이성적인 광기에 지지를 보내거나 침묵합니다. 왜 그걸 동조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학자들까지도 거기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런 지지가 지금 고도로 발달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히틀러의 독일 같은 비이성적인 집단 지지가 이루어질까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우리보다 빠른 판단을 하고 또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이런 시대에도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지도자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면은 이 뇌에서 반응을 하는데요. 이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은요, 놀랍게도 거의 비슷한 부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이 사회적 고통은 어떤 거냐? 여러 가지에서 오는데 내가 어떤 집단에서 열애가 됐을 때, 요즘 말로 왕따라 그러죠. 네, 왕따가 됐을 때 사회적 고통이 옵니다. 또 내가 서열에서 서열이 박탈됐을 때 그때 사회적 고통이 옵니다. 또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낼 때 나 혼자 다른 의견을 내야 될 때, 아까 파라는 의자에 앉은 사람의 경우죠. 그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마음이 아마 그런 경험이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 진리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을 쫓아가야 되나? 이게 바로 사회적 고통의 출발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회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뇌에서 거의 비슷한 부위에서 작동이 됩니다. 우리가 한 집단에서 열애되거나 한 집단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눈총을 받는 것은 과거에 우리 번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번 리더십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차드 도키슨 씨가 이야기한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기계이다. 인간도 유전자 번식을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지난번 시간에 서열을 말씀드렸다면 이번 시간은 바로 집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이성이 아니라 나의 본능이 이 집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우리의 번식에 유리하게 작동을 하고 바로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 유리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프로그램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맹목적으로 프로그램 되었어요? 이렇게 고통을 주도록 황당한 마케팅도 집단에 소속되면은 이게 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집단에 소속됐을 때 번식에 유리했던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종교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과거의 독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잘못된 리더십의 전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절박함이 있었다. 독일 국민의 그 말도 안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증거를 전부 다 유태인한테 보내는 그런 굉장한 절박함. 두 번째, 독일이라는 나라의 집단. 모든 사람이 다 히틀러를 지지하고 모든 사람이 다 히틀러의 방향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나 혼자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은 뭐예요? 번식의 본능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식에서 집단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리더십은 인간의 이성에만 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라 셀프 리더십으로 살아라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한번 뒤집으면 어떻게 보면 강요와 통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셀프 리더십이지만 위에서 강요를 한다면 이것은 하드 리더십이고 인간을 집단 동조로 몰아넣는 그런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이제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인간의 이성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인간의 본능을 좀 더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는 집단 동조 심리, 히틀러와 여러 가지 기업의 사례로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